극심한 폭염에 많이 지치시죠? 이 계속된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찜통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어떻게 온열 질환을 주의해야 할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낮에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건 좀 너무한데 싶을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이제는 40도도 이제 평균적인 여름 날씨 기온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더운데 오늘도 어제만큼 더울까요? 덥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더위의 기세는 살짝씩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특히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숨 막히는 밖에 나가면 숨쉬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예. 그런 더위가 주말까지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상청에서 일 최고 기온, 낮 최고 기온이 되겠죠. 33도를 넘으면은 일단 오늘은 폭염일입니다라고 해서 카운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6월 달에 33도 넘는 날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한 사나흘 정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뭐 지속성도 짧고 그냥 볕만 더워서 기온 자체만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더위와 함께 습도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체감 더위를 더 끌어올리는 더위가 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가 지금은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 35도, 36도 그리고 수도권 쪽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더위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습도는 낮아서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33도일 때가 평균적으로 체감 온도를 그대로 느끼면 습도가 한 50% 정도여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10%의 습도가 올라갈 때마다 체감 온도는 1도 정도 올라가고 10% 습도가 낮아지면 체감 온도는 1도 정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똑같은 33도인데도 습도가 막 80%예요. 그러면 체감 온도는 36도입니다. 그런데 뭐 습도가 한 30%면은 한 30도 정도 수준의 체감 더위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40도 가까이 기온은 오르긴 했지만 수도권 지역의 습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마 40도 안팎의 더위지만 땀이 많이 나는 정도의 더위는 아닐 겁니다. 네. 닷새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을 비롯해서 서쪽 지역은 이렇게 펄펄 끓고 있지만 동해안은 폭염특보도 해제됐고요. 기온도 확연히 낮은데요. 이번에 특히나 좀 수도권 쪽이 더 덥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 지구가 기온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바다도 뜨거워졌기 때문에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지구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라가니까 습도가 7% 정도 늘어나더라. 그런데 지금 전 지구가 과거 한 200년 전 대비 한 1.5도 높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날씨보다 습도가 10%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름이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체감하는 더위가 높느냐는 습도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월 달에도 더위가 일찍 시작했는데 불더위가 아니라 물더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폭염의 강도라든지 시작 시점이 당겨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희한하게 동해안 지역에 엊그저께지만 해도 뭐 초열대야라고 해서 밤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뭐 강릉 같은 경우에도 39도로 웃도는 날씨는 사실 강원도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진 구역들을 살펴보면 태백산맥을 딱 기점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완전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3도가 이어지는 이틀 이상 이어지는 그런 일수도 앞으로는 전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특보가 거의 뭐 열흘 만에 해제가 된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면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백산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동쪽에서 부느냐, 서쪽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동서간의 날씨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아마 팬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온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100m 정도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한 0.6도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기가 산맥을 타고 다시 내려올 때는 기온이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떨어진 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100m가 낮아질 때마다 1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서 한 해발고도 한 1000m 정도가 되는 산을 공기가 한번 타고 넘게 되면은 넘지 않을 때와 넘었을 때 공기 차이가 최소 4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좀 남서풍 계열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해서 동쪽 지역이 더웠다면 이번에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서쪽 지역이 더운데 이 동풍 같은 경우에는 위도도 높고 깊은 어떤 동해 바다가 차가운 공기를 주기 때문에 동해 바다는
그냥 단순히 동풍이 불어서 시원하기보다는 공기 자체가 시원한 공기의 영향을 좀 그래도 받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해제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상청에서는 아직까지 장마가 끝났다고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는데 다음 주도 비 소식이 있다고요? 장마가 아예 끝난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얘기를 물론 이제 라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했지만 사실 중부지방 장마의 종료 선언은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거의 장마가 끝난 것처럼 폭염을 계속 대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장마가 끝났다 안 끝났다를 결정을 하는 것은 남쪽에서 밀어붙이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버티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에 대립하는 그 면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립하는 면에서 내리는 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낮 동안의 소나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일단 양과 지속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염을 어느 정도 식혀주는 어떤 이제 상바적인 영향을 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있고 일단 공기 자체에서 비가 내리는 원인 자체가 성격이 다른 두 공기의 대립이다 보니까 이 비구름이 만들어질 때 찬 공기가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좀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폭염의 어떤 전반과 비에 대한 어떤 지속성을 우리가 지켜보는 데 있어서 장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남쪽에서 확장하는 공기가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폭염이다 중부지방도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중부지방 다음 주면은 한 수요일과 목요일에 장맛비 내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북쪽에서 고맙게도 찬 공기가 내려와 주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좀 폭염의 기세가 좀 주춤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요즘에는 또 장맛비가 또 내리면은 세차게, 매섭게, 맞아요. 거의 극한호우로 이번 내리기 주에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좀 하나는 양보를 하더라도 좀 호우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온에 노출된 시기가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폭염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장기간 흐리거나 좀 비 오는 날씨 그렇게 되면은 기온은 또 떨어지더라도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다음 주는 상대적으로 관측되는 기온은 낮은데 체감하는 더위는 또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열대야도 계속 기승을 부렸는데 12일 만에 어제는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밤더위가 좀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지난밤에 나타났던 열대 현상을 보니까 아주 서쪽 지역의 일부에만 해당되는 열대가 남아 있었고 이제 서울도 24.6도로 열대라고 하는 것은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25도를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열대야로 관측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하는 것인데 확연하게 6월 30일, 7월 1일부터 이제 열대야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밤은 보니까 뭐 호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지역만 좀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고 서울도 폭염의 기세는 일단 열대야 기세는 조금 한축 누그러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기온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기온만 올라가고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습도가 밤 동안에도 사실 높아야지 낮 동안에 올랐던 열기를 밤 동안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러니까 뭐 덜 덥다, 더 덥다를 따지기보다는 그나마 다행인 게 서쪽 지역의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좀 덜하고 밤에 열대야도 조금은 지금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로 인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건가요? 일단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생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 증가폭이 지금 거의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폭염 발생 이제 일수도 빨라지기도 했지만 이 온열 질환을 시작하는 그 환자들도 일찍 한 달 정도 일찍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고해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온열 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감시 체계도 5일 정도 빨리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7월 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세 자릿수였는데 거의 지금 뭐 하루에 200명, 그러니까 100단위의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8년 8월 이후에 7년 만에 하루에 네. 환자 수가 200명이 넘어선 거는 좀 올해가 또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1,357명이 온열 질환자 수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2.7배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뭐 야외 작업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온열 질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43%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또 주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야외 작업자들을 폭염에 대한 어떤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입법 조치를 하는 법적으로 이분들의 노동권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것들도 조치를 취해지는 걸 보면서 지금 극심해지는 폭염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좀 전환하고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는데 온열 질환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몸의 변화,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두 분들은 아침부터 방송을 하시려고 하면은 집에서 일반 분들보다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죠. 그렇죠. 네. 어때요? 요즘에 좀 많이 더 피로하고 일어나기 힘들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나요? 맞아요. 예, 저는 이런 아주 젊은, 아주 내가 온열 질환자라고 느끼지 못하는 의심을 감히 하지 않은 이런 분들도 요즘에 이상하게 몸이 찌뿌드드하고 입맛도 좀 떨어지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네. 말은 즉 뭐냐면 40도 넘는 더위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요. 지금 뭐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의 지역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기상청에서 33도라는 폭염의 기준을 정해준 이유는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관측했던 기온들의 상위 10%의 값. 이 정도의 값이 넘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상 증상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연구, 기상에 대한 관측 데이터들을 통계로 해서 그 33도라는 기온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기온보다 훨씬 육박하는 기온들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온열 질환, 뭐 구토나 현기증이나 뭐 어지럼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이 고온에 노출된 장기간의 시간들이 무의미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같은 컨디션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고 이런 분들도 야외에 나가서 조금만 강한 볕을 쬐고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그 온열 질환 증사가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모두 다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제부터 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원래 이 7월 말 8월 초가 가장 무더운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여름은 좀 어떨까요? 참 그런 질문을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이번 주 다르고 또 다음 주가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날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렇죠? 폭염 물러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기에 폭염이 만약에 물러갔다라고 해도 이건 엄청난 뉴노멀이고 엄청난 기후변화입니다. 이제 폭염 끝났다고 반가워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7월 1일부터 7월 13일 사이가 과거 30년의 기록, 그러니까 네. 과거라고 하면 1991년부터 2020년 동안에 과거를 봤더니 폭염이 시작되는 시점은 7월 1일부터 13일 정도 더라. 지금이에요. 그리고 폭염의 마지막 일수가 나타나는 통계를 봤더니 한 8월 15일부터 8월 23일 정도이다. 라고 하는 그 폭염이 일찍 찾아왔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폭염이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왜 제가 폭염의 어떤 누그러짐을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맛비와 함께 이제 밑에서는 태풍이 올라옵니다. 주 후반에는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뒤덮었던 이 더운 공기의 조직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이제 시작의 시그널이 한 토요일 오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다음 주는 확연하게 기온이 낮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번 주보다 낮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이미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어느 정도 폭염이 좀 쉬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되는 것을 한번 끊어주는 정도의 역할은 굉장히 고맙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고 다시 더운 공기가 자리를 잡아서 견고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8월에 절정에 달하는 그 더위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상 정보 자주 들여다보시고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날씨 또 왜 틀리게 말을 했냐라는 불만보다는 틀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지고서 이제 이 시작된 여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폭염이고 더위고 여러분들 건강도 그렇고요. 대비를 끝까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